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하루입니다. 오늘은 지금 나를 좋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누가 나를 마음에 품고 있을까? 읽어보는 카드 리딩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4개의 카드 파일 준비했고요. 카드 그림 보고 선택하셔도 좋고 잠시 후에 공개되는 번호 보고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선택의 시간 드릴게요. 다들 선택하셨나요? 오늘은 오른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리딩 해보겠습니다. 1번 카드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좋아하는 분이 있을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카드를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카드를 이렇게 펼치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요. 여러분 혹시 재회를 기다리는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바로 그분이 지금 여러분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두 분은 과거 길게든 짧게든 만났다 헤어지신 관계로 현재 서로 연락이 끊어진 상태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분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후회와 그리움이 상당히 커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자주 그리고 많이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분은 성향이 상당히 극단적이라고 할까? 두 가지 면모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해도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양극단을 오가는 성격이나 취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에너지 자체도 굉장히 강렬하고 화려한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먼저 칼라 카드를 보시면요. 레드와 보색에 해당하는 그린이 나와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카드는 주황과 그 보색인 파랑이 반반씩 그려져 있는 카드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두 분이 이별을 맞게 된 데에는 이분의 이런 성향이 한몫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과 만날 당시 그분의 성격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리더십이 있는 편이고 열정적이고 격정적이고 추진력과 승부욕이 강한 성격이었을 듯 합니다. 자수성가형으로 현실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타입이셨을 가능성이 높고요.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이 강해서 경쟁을 즐기며 1등을 하고 싶은 욕망이 강한가 하면 원기왕성해서 신체적으로도 스태미너가 넘치는 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만나서 연애하고 사랑하기에 그리 나빠 보이는 성격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왜 헤어지게 됐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열정이 과도한 게 문제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그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면 배려심이 많고 다정다감한 면을 더 보여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 다가오더라도 조심스럽게 다가오실 것 같고요. 혼자보다는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열정적이고 저돌적이던 과거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죠. 앞서 그분의 성향이 두 분의 이별에 한몫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이 이별하게 되신 데에는 외부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했을 듯 합니다. 주변의 반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이나 학업이 너무 바쁘거나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각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이가 멀어지는 수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개 중에는 제3자의 개입으로 헤어진 분도 있을 듯 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혹시 재회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계속 걸림돌이 된다거나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현재 그분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것, 그리고 자신이 상처를 입은 일 같은 것들을 떠올리면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인지, 혹시 너무 들이댔다가 될 일도 안 되는 건 아닌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두 분이 재회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두 사람을 놓고 저울질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놓고 저울질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실과 여러분을 두고 이렇게 저울질을 하는 상황은 여전히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정말로 두 분의 사이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두 분의 관계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분은 두 분이 완전히 헤어졌다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잠시 떨어져서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본인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굴었던 건 아닐까, 이렇게 후회를 하고 계신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고민 끝에 그분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다가오게 되실 것으로 보이고요. 두 분은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 없이 재회를 하게 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두 분이 만나 예전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분이 연애를 하기에 좋은 시기를 맞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따라온다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 현실적인 문제를 대하는 두 분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은 물론이고 여러분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능력을 지금은 갖추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옆에 오라클 카드를 보시면 브레이크업 앤 메이크업이라는 이별과 재회의 카드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깨진 접시를 이어 붙여서 새로운 접시로 만들어 놓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깨진 도자기나 그릇을 새롭게 붙여서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기술을 긴츠키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다시 붙인 그릇은 새로운 가치를 좀 부여받게 되거든요. 물론 깨지기 이전과 똑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깨진 면들을 아름답게 이어 붙여서 새로운 상태로 만들게 되면서 그것만이 또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평가받게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분하고 그렇게 되시지 않을까. 예전에 만나던 관계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관계성으로 새롭게 두 분이 태어나셔서 사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카드로 용서라는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보라색 히아신스 꽃은 사과를 위한 꽃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 여러분이 그분을 용서하고 그 손을 맞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맨스 엔젤 카드가 있는데요. 기다릴 가치가 있어요 라는 카드입니다. 여러분의 연애에는 신의 타이밍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직감을 믿고 그대로 나가보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아름다운 그릇을 두 분이 함께 완성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리딩에서 뵐게요. 이번 카드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누구일지, 어떤 분이 여러분을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지 카드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봤을 때 현재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 여러분에게 한번 고백을 했던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에게 한번 다가왔던 분이 지금도 여러분을 잊지 못하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당시 여러분은 연애 자체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연애할 에너지가 없었던 상태로 여러분에게 다가온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그때 만나는 분이 있으셨다고 해도 아마 그분에게조차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셨을 것 같은데요. 일이나 학업 때문일 수도 있고 집안일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상태가 아닐 때 손을 내밀어 온 사람이라 여러분이 그 손을 잡아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고백을 했던 그분은 여러분에게 거절당하고 굉장히 극심한 고통에 빠져서 힘들어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고백을 안 하는 게 나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시면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지우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인의 감정이 워낙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보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다가간다거나 하는 시도는 하지 못한 채 연락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계신 그런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은 성향 자체가 워낙 열정적인 분 같은데요. 이분은 세 가지 레드 칼라 중에서도 가장 붉은 색깔이 이렇게 제일 첫 번째 카드로 나왔어요. 굉장히 정열적이고 격정적인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리더십도 있으시고 주관도 뚜렷하시고 추진력도 좋으신 분 같습니다. 이런 분들 경우에 자수성가를 이룬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셨다가 여러분의 거절에 큰 상처를 입으시고 뒤로 물러나신 것 같거든요. 현재는 강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원래 이분의 성격답지 않게 굉장히 의기소침한 채 여러분을 아련하게 떠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볼까 생각을 하며 망설이고 있지만 또 지난번과 같은 아픔을 겪게 될까봐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잠시 숨겨놓은 그 열정을 곧 여러분에게 다시 드러내는 날이 다가올 듯 합니다. 두 분의 관계 흐름을 보여주는 카드를 살펴보니 여러분도 그분이 싫어서 거절을 했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워낙 책임감이 있는 성격이시다 보니 오히려 상대에게 흐릿한 사인을 보였다가 상대방이 더 상처를 입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명확하게 거절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 카드를 보시면 한쪽 다리가 불편한데도 커다란 배낭을 지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인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상태가 아닐까 싶거든요. 여러분은 한번 마음을 갖게 되시면 크게 흔들림 없이 한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분이시고 상대방 분 또한 그런 것을 알고 있기에 여러분을 잊지 못하고 계속 떠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현재 과거에 지친 마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여유를 좀 찾아가고 계신 상태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또 그분은 그분대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한번 일어설 시간이 되었고 또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그분은 여러분을 향해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오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있는 6번 컵 카드는 말 그대로 프로포즈의 카드이고 아련한 과거를 추억하는 카드이거든요. 두 분의 인연은 여기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도 그분의 마음을 더는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라클 카드 보시면요. 페이트, 그러니까 숙명, 운명이라는 카드하고 콘트랙트, 계약이라는 카드가 함께 나왔는데요. 먼저 페이트 카드를 보시면 밤하늘에 총총 박힌 별들이 이렇게 빛나고 있는 모습을 그린 카드거든요. 저는 이 카드를 보니까 문득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라는 책 서문에 쓴 글이 생각이 납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글이었는데요. 공간의 광막함과 시간의 영겁에서 행성 하나와 찰나의 순간을 N과 공유할 수 있었음은 나에게는 하나의 큰 기쁨이었다. 이런 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마치 이 카드는 그 문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카드 같습니다. 여러분과 그분도 공간의 광막함과 시간의 영겁에서 행성 하나와 찰나의 순간을 공유하게 되는 그런 운명적인 관계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계약이라는 카드는 두 사람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관계로까지 맺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이 결혼까지 가게 될 사이라는 것이 이 카드에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맨스 엔젤 카드는 신뢰라는 카드인데요.
이 상황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얘기인데요. 두려움은 부정적인 것들만 불러오므로 지금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은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성장을 주고 로맨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이 운명적인 사랑과 조우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리딩에서 뵐게요. 3번 카드 선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분은 누구일까? 어떤 분이 여러분을 생각할까? 카드를 통해 리딩해 보겠습니다. 카드를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봤을 때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분은 아마도 과거에 여러분과 썸을 탔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썸 혹은 아주 짧은 연애를 한 적이 있는 분으로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는 사이인 듯한데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런 관계인데 그쪽에서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 칼라 카드부터 살펴보자면요. 그분은 상당히 순수하고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인 듯합니다. 밝고 낙천적이기도 하신데 그러면서도 좀 자존심이 강한 그런 타입으로 보이거든요. 완벽주의 성향이 상당히 강한 분으로 보이고 학구열과 향상심이 높아서 공부나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같은 경우 자존심과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상당히 전전긍긍하는 나날을 보내시면서도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 보이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드러내 보이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만 계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확 드러내서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네요. 두 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썸 이상, 짧은 연애 이하의 관계를 짧지만 강렬하게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식으로 교제하자는 말이 없기는 했지만 두 분 간에 분명한 교감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다음 단계로 진전이 되는가 했는데 웬일인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고 그대로 관계가 종료돼버린 그런 상황에 있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분에게 분명한 호감을 가지고 계셨을 걸로 보이고요. 그분 역시 여러분에게 명명백백한 애정의 감정으로 여러분 곁에 있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화르륵 타오른 그런 상황이 왜 순식간에 사라지게 됐는지는 여러분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르시겠지만 카드상으로 봐서는 오히려 그 짧은 타오름이 두 분을 더 깊은 관계로 가지 못하게 하고 어색한 관계로 남게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는 감정의 진전보다 관계의 진전이 빨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룻밤을 같이 보냈다가 오히려 더 어색한 관계가 돼버렸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끊어지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보면 관계라는 게 참 오묘한 것인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단계가 없이 그저 감정이나 육체적인 부분들이 앞서버리게 되면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이렇게 사그라드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거는 뭐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포기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도 그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호감을 유지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요. 그분의 경우 여러분보다 더 큰 아쉬움을 품고 계시고 그러함으로써 여러분을 종종 생각하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꺼내서 이렇게 살펴보시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관계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일단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온 것부터 의미심장해 보이는데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솔로는 만남을 갖게 되고 재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재회를 하게 되고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운명적인 사랑이 되는
그런 종류의 카드인데요. 물론 헤어짐도 운명적으로 하게 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과 그분의 경우는 다시 한번 만나게 될 기회를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이 먼저 연락을 하실 수도 있고 우연한 기회에 연락이 닿아서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실 수도 있겠고요. 주변에서 연락을 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연락이 닿고 나면 두 분의 관계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난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분이 자존심 때문에 마음을 다 드러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이번에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 같고요. 그 때문에 두 분이 즐겁고 만족스러운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성들이 그분 말고도 다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기쟁이신가요? 그분은 일단 그들을 물리치고 여러분 곁에 서게 되는 행운을 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번 완드카드는 개선장군의 카드이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기분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연애운에서도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이고요.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카드로 더 매지션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 역시 연락이 되고 계기만 있다면 다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진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한 단계 나아간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라클 카드로는 로보틱이라는 카드와 러브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로보틱 카드는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라거나 감정적으로 단절된 상황을 나타내는데요. 아마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런 기조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카드로 러브 카드가 나왔는데요. 러브 카드는 사랑의 상징인 하트와 로즈쿼츠 목걸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깊은 애정을 나눌 수 있다는 카드로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을 표현하라는 카드거든요. 여러분도 감정에 솔직해 보시면 더욱 좋은 사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맨스 엔젤 카드는 마음과 마음의 대화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 역시 솔직하게 서로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고 어색하더라도 여러분 쪽에서 먼저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으며 연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솔직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리딩에서 뵐게요. 4번 카드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분은 누구일지, 어떤 분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을지 카드를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카드를 다 펼치고 든 느낌은 좀 혼란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 속으로 애태우면서 짝사랑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짝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짝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 양방향 짝사랑이라고 해야 하나요? 종종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단 여러분은 그분에게 마음을 털어놓아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으로 많이 망설이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각오를 하고 고백을 해볼까 생각을 하면서도 좀처럼 확고한 마음을 먹지 못하고 계신 상황 같거든요. 두 분은 서로 알게 된 지 조금 오래된 관계로 서로 로맨틱한 감정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서로를 만나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상대를 로맨틱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문 카드의 키워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짝사랑, 숨겨둔 사랑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상대방 분도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계심에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나타내는 세 장의 칼라 카드 중에 두 번째 카드인 그린 앤 블랙 카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키워드가 짝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분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상주의자이며 상상력이 풍부한 분으로 감상적이고 예민한 기질이 있는 분일 듯 합니다. 개성이 강하고 카리스마가 있으며 다소 우울한 기질이 좀 내재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영성적이고 정신적으로 성숙한 분들일 것 같은데요. 이런 분이 짝사랑을 하니 말도 못하고 속만 끙끙 앓고 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세 번째 카드로 카키색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카키색은 뭐랄까 땅의 색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푸른 잎이 낙엽으로 떨어져서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땅의 색깔이 황토색에서 카키색으로 점점 변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만큼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편안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과 그분의 관계가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로 오래 알아왔기 때문에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이 드는 관계로 어떤 의미에서는 로맨틱한 감정이 끼어들기 힘든 상황인데 두 분 다 로맨틱한 감정을 품으셨으니 이거야말로 대단한 일 아닐까, 어떤 운명적인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분 다 그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분에게 절대로 티를 내지 않고 그분 역시 여러분이 전혀 모를 정도로 티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알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두 분의 관계 흐름은 어떨까 카드를 살펴보면 두 분 모두 그 망설임이 계속될 것 같은 조짐이 보입니다. 마음을 확고하게 정해서 고백을 하든 포기를 하든 양당 간에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인데 두 분 모두 자칫하면 친구를 잃게 될까봐 자신의 마음을 밝히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고백을 하면 분명히 두 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안정적인 연애로 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로맨틱한 감정을 집어넣지 않은 현재의 상황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두 분에게 편안한 상태일 수 있기는 한데 한번 그런 마음이 생긴 이상 로맨틱한 감정을 싹 제거하고 상대를 만날 수 있을지 그거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분 다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될 것 같고 관계도 꼬여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서로가 자신의 마음을 누르다가 지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여기 두 장의 오라클 카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사우다지라는 포르투갈어 카드인데요. 이 사우다지라는 단어는 그리움, 누군가를 향한 갈망 같은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부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카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과 맺어질 수 없기에 갈망하는 마음이 더욱 크다고 할까. 그런 묘하고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그런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카드는 산산이 부서진 유리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산산조각난 가슴 아픈 상황에 대한 카드입니다. 제가 오늘 네 번째 카드까지 리딩해 오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표현된 두 장의 카드가 바로 이 카드들인 것 같은데요. 서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서로 그리움만 아는 채 가슴 아픈 이별을 하게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지막 로맨스 엔젤 카드가 말하길 사랑을 표현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용기를 내서 원하는 상대에게 로맨틱한 제스처를 취해보라는 카드로 이 카드는 여러분이 사랑에 적극적이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해보거나 선물을 먼저 건넨다면
이 로맨틱한 표현들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아와서 여러분이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신이나 천사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는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장의 오라클 카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퍼즐을 다 맞추지 못한 채 산산이 부서진 채로 끝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조금 더 표현하셔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을 다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재회를 기다리는 분부터 양방향 짝사랑하는 분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카드 리딩을 봐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카드 리딩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 한 가지는 맨 마지막 4번 카드에서도 그랬지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만 품지 말고 표현을 하시면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성큼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리딩에서 뵐게요.